2004년 3월 일본 가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본 왕, 천황의 지위에 관한 조항을 일부 수정, 결의하고 이를 2개월 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천황에게 외교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국가원수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국정권이 주어지지 않은 천황으로서는 여전히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있게 된 것이지만 이처럼 외교권을 인정하고 국가원수로서의 자격을 부여한 것은 2차 대전 이후 상실한 천황의 지위를 거의 복원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조치는 당연히 국내외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2차 대전을 전후에 일본으로부터 큰 고난을 겪은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을 비롯한 중국, 심지어는 일본 내에서조차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자칫 외교적 마찰까지 빚어질 뻔한 위기 상황이 닥치긴 했지만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특사를 보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하는 등 이번 사건을 심상찮게 보려는 나라들의 불편한 심기를 달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예상보다 큰 무리 없이 잠잠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로부터 서서히 잊혀져 갔다. 물론 여기에는 그럴 만한 적절한 이유가 있었다. 일본 정부는 우선 국회에서 이 개정 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냈고 그것으로써 국내에서의 잡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국외적으로는 마침 영국의 여왕 퇴위론과 맞물려 국제적인 동정을 받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들어서도 유럽은 아직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했거니와 영국의 왕위제도는 종종 세간의 논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영국 왕위제도의 존폐 문제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시점이었다. 찬성론자들은 국왕이 국민을 단결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고양시킨다고 주장했고 반대론자들은 1인 독재, 장기 집권, 심지어는 무용론, 우영론 등의 이유를 들어 왕위제도의 철폐를 주장했고 일부 종교계에서는 왕위제도가 신에 대한 모독이며 도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던 것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천황의 폐위 문제가 공공연하게 논의된 적은 없었다. 물론 좌익 성향의 일부 지식인 쪽에서 끊임없이 천황의 폐위를 주장하긴 했지만 그것은 일본 전체의 분위기로 볼 때 극히 미약한 것이었다. 실제로 천황은 일본 국민의 의식 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신앙과도 같은 것이었고 또한 일본 국민의 긍지이기도 했다. 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에 대해 미국은 천황을 몰아내려고 기도한 적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종래 실현시키지 못했었다. 이는 일본의 운명이었고 또한 천황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염원이었던 것이다. 어쨌든 일본이 천황의 지위를 격상시킨 데 대해 국내외의 언론들은 가히 혁명적인 조처라고 일컬었지만 그저 그뿐이었다. 일본의 조용한 혁명은 오랜 관심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이는 물론 일본 정부가 바라는 바였거니와 그 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 또한 큰 관심을 끌어내지 못했다. 실제로 천황의 지위 격상 후 천황의 권위 혹은 위엄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처들은 단순한 행정결차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 당국은 우선 천황을 최측근에서 경호하는 친위대의 병력을 10배 이상 늘리고 황실을 관리하는 국내청의 예산과 편제를 20배 이상 늘렸다. 이외에도 자위대 고급 장교들의 천황배하를 정례화하고 내각 또한 천황에 대한 충성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조용한 혁명은 공개적으로 또는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이와 같은 조용한 혁명은 1년여 이상 전부터 그 조짐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 예는 우선 천황이 국회에서 한 유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천황은 2003년 국회 개회식에서의 유시를 통해 이렇게 말한 바 있었다. 당금 우리 일본국은 어느 때보다도 주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으며 거국적인 단결을 요구하는 때라고 봅니다. 21세기의 일본이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해 국회는 더욱 분발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천황의 국회 유시는 그 어느 때보다 위엄이 서려 있었으며 정부와 국민에 대해 각별한 배려의 말씀이 있었다. 국회에서의 유시 발표 뒤 천황은 강요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성질을 받들어 거듭나는 자세로 국사에 임해야 합니다. 또 2003년 천황의 행행, 천황의 지방 시찰은 예년과 달리 아주 장관을 이루었다. 해상을 통한 천황의 순시는 일본 함대의 대대적인 호위로 이루어졌으며 천황이 탄 함정에는 방위청 장관과 해군, 참모 총장, 그리고 육해공군의 수많은 장성들이 수행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야스쿤이 신사에 대한 참배를 거부한 야스히로 외무장관이 경질된 일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국회 참의원 간사인 가네시치 의원이 암살당한 일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네시치 의원은 국회 개회식에 참석한 천황에 대해 불경스런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누군가로부터 암살을 당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일본 검찰의 수사는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범인의 체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가네시치 의원을 암살한 범인이 일본 정보부 요원이라는 설이 유포되기까지 했지만 어디에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 다만 범인이 누구든 정황으로 보건대 그가 극우 민족주의자일 거라는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 어쨌거나 일본의 조용한 혁명은 사뭇 긴장되게, 그러나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다. 일본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른바 조용한 혁명이라 일컬어지는 변화의 배경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2004년 6월 3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 일본인 과학자가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특집 기사를 실었다. 그 중에는 인간 생리학 외에도 지구 생리학에 관한 최근 현황을 실은 기사도 있었는데 특히 시선을 끄는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구 생리학의 영역인 가이아 이론에 관한 교황청의 논평이었다.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생물이라는 이론에 대해서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규명할 문제이다. 하지만 가이아가 곧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 기사는 아직 가이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조차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 기사가 나간 이후 시내의 서점에서는 가이아에 관한 서적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신문사에도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가이아 이론은 1972년 제임스 러브로게이에 제안된 이론으로서 21세기 초인 현재에 이르러선 상당히 합리적인 학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가이아 이론은 한마디로 지구 자체가 거대한 생명체라는 것이오니와 거대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화제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큰 동물은 의례 인간의 흥미거리가 되는 법이다. 공룡만 해도 그렇다. 그것이 그리 크지 않았다면 그토록 인간의 흥미를 불러 일으킬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네스호의 괴물도 그 몸집이 크지 않다면 화제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론상으로 볼 때 가이아는 커도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아의 실체를 이해하기가 여간 애매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실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로 인해 그 신비감을 더해간다고나 할까. 교황청이 이례적으로 공식 논평을 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다. 즉, 가이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점점 신비감을 부여한 나머지 마침내는 성모 마리아와 혼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충분히 그럴 만도 한 일이었다. 인간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가이아, 그리고 그 안에서 온갖 혜택을 주고 인간을 보호하고 있는 존재라면 성모 마리아와 너무나 닮아 있지 않은가. 인종과계층을 떠나서 가이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특히 성직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았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교황청은 크게 우려를 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공식 논평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만 논평은 아주 조심스러운 일면이 있었다.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이라는 이론에 대해서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교황청이 가이아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논평이 아닐 수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가이아 이론을 선호하는 측에서는 교황청의 이러한 논평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했다. 교황청도 가이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도 교황청은 더 이상 부언을 하지 않았다. 어쩌면 교황청은 실수가 두려운지도 몰랐다. 교황청은 중세기 때 그 유명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던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진리를 말한 갈릴레이를 가택연금하고 그 이론을 신성모독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정말 가이아 이론은 신성모독이 아닐까? 그러나 교황청은 잠잠할 뿐이었다. 물론 가이아의 존재에 대한 심한 불쾌감을 나타내는 무리들도 많았다. 지구가 생물이라면 인간은 무엇이란 말인가? 인간이 한낱 다른 생명체 속에 기생하는 존재에 불과하단 말인가?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다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가이아로부터 인간이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안도감을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이다. 가이아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학자들에 따라서는 가이아란 지구 생태계를 일컫는 단순한 별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가이아를 인정하는 학자들은 그 존재를 확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이아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말한다. 어쨌든 아직까지 양쪽의 의견을 판가름할 결정적인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가이아란 용어는 이미 일상어가 되어버렸다. 특히 환경보호 운동가들은 가이아라는 이름을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가이아를 살리자. 이것이 환경보호 운동가들이 의식적으로 외치는 말이다. 지구를 살리자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 즉 가이아를 등장시켜 직접적인 자극을 주고자 합니다. 더욱이 21세기를 막 들어선 인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전세기 목까지 충분히 자각하고 있는 중이다. 2004년, 인류는 21세기의 처음 5년을 별탈 없이 지내왔다. 세계대전도 일어나지 않았고 많은 예언가들이 말했던 지구멸망이나 최후 심판도 없었다. 말세는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인류는 수많은 분쟁을 해결하고 국가 간 혹은 인종 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세계는 점점 더 평화스러워지고 지구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갔다.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것은 인류애가 민족에 못지않게 세계인의 마음속에 폭넓게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인류는 점점 단결해 나갈 것이 틀림없다. 인류의 21세기 초 인류가 이토록 중요한 이념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당금 인류가 수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환경 문제는 광대하고 시급했다. 환경은 인류 자체가 생활하는 무대로서 이 무대가 멀지 않아 붕괴될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는 인류의 생존, 그 자체의 문제였다. 이러한 세계적이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인류가 단결해야만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단결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생물종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능력이다. 이 능력은 필요성에 의해 향상되고 애정에 의해서도 향상된다. 21세기 초인 지금 인류는 인류를 위한 애정을 일으켰고 서로가 협력해야 할 필요성도 절감했다.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21세기 초 문명의 발달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것뿐이다. 이것은 인류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인류는 20세기 말 이미 환경위기를 인식했다. 그러나 10년이란 긴 세월이 주어졌음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환경의 위기는 중대하기만 한 것이다. 지금 지구 환경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 이는 모두 인류의 탓이다. 인류의 전지구적 확산이 결국 이러한 운명을 초래하고야 만 것이다. 이제 인류는 지구로부터의 혜택에 무엇인가 보상해야 할 시점에 와 있었다. 보답이 아니라 보상인 것이다. 보상이 아니면 지구는 더 이상 인류에게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힘이 없을 것이다.